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병역 비리에 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대 배치 청탁과 관련한 증언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씨 군복무 당시 병력관리 책임자였던 A씨의 증언을 토대로 해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본 증언에서 A씨는 서씨 측이 최초 부대 분류부터 군에 압력을 넣었고 서씨의 군무지를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주 원내대표는 A씨가 청탁한 청자를 밝히진 않았지만 해당 청탁의 지속성을 지적하며 사실관계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 측은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청탁 의혹에 대해 부정하고 앞으로도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사건이 총체적 군정비리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국가고시 실기시험 일정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금년도 국가고시 파행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시 시작은 지난 1일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의 국시겁으로 인해 재접수 마감은 7일, 국시 일정은 8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시 재접수 인원은 응시 대상 3,172명 가운데 446명으로 14%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미 국시를 2차례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 및 미접수 의대생 구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구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대응에 반발했습니다. 더불어 의료계 측은 강경파 중심의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는 파업 등 강경투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제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을 기준으로 선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 등 4차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재정상의 문제로 인한 보편 지급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지원금 지급 기간에 대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석 전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새출발 자금 지원과 생계비 항목으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차상위계층의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 지출에 대한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윤상종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휩쓸면서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바람에 점점 지쳐가기도 하죠. 하지만 모두가 힘든 만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한 번은 코로나19가 없었던 날들을 떠올리며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새로운 만남, 그러한 만남 속에서 인간관계의 고민, 그리고 그런 고민과 타인의 시선 속에서 저는 저 자신에게 종종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고 또 취향은 어떤지, 저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여기에 유독 더 관심을 갖던 사람이었죠. 종종 그들을 부러워하며 저의 모습과 비교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기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저를 위해 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제가 무엇을 하고 싶고 또 잘하는 건 뭔지, 그런 모든 걸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한테 좀 더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저를 알아가고 저를 위해 투자하는 모든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느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부터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변해버린 지금의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좀 더 신경을 쓰는 건 어떨까요? 퍼스널 컬러, 개인의 타고난 신체 컬러, 혹은 개인마다 지닌 고유의 색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다음과 같이 말했죠. 당신에게 제일 어울리는 색깔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이다. 자신에게 쏙 맞는 색깔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퍼스널 컬러가 그런 여러분을 도와줄 멋진 도구가 될 수 있답니다. 자신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는 그날까지 퍼스널 컬러를 유형별로 샅샅이 알아가 볼까요? 퍼스널 컬러를 잡지로 만나는 시간, 여기는 퍼스널 컬러 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유형은 바로 여름 쿨톤입니다. 여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시원한 바다와 울창한 숲, 그리고 요새 비도 오고 구름이 계속 껴서 그런지 회색빛 도는 날씨도 떠오르네요. 오늘의 유형인 여름 쿨톤도 대체로 시원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죠. 또 댄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기도 해요. 자신의 이미지와 비슷한 것 같다고요? 오늘 퍼스널 컬러 매거진에서 여름 쿨톤의 대표적인 특징부터 스타일링까지 싹쓸이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원한 여름 쿨톤 유형 같이 파헤쳐볼 준비 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바닐라 어쿠스틱의 스윗 케미 먼저 듣고 올게요. 퍼스널 컬러 매거진 첫 번째 파트, 바로 여름 쿨톤의 특징입니다. 여름하면 딱 시원한 분위기가 떠오르죠? 그런 계절감에 맞게 여름 쿨톤은 청량하고 시원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또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갖춰서 이런 이지적인 분위기로 친근감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여름 쿨톤의 피부는 주로 희고 붉은 편인데요. 햇볕에 노출되면 붉게 달아오르기도 해요. 눈동자 색의 경우 갈색 또는 흐린 회색빛이 가미된 그레이 브라운색을 띠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여름 쿨톤의 특징이 잘 드러난 이번 주 매거진 모델, 바로 배우 정혜인 씨입니다. 부드러운 흰 면티에 청자켓에 매치한 자연스러운 스타일링,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남친 룩의 정석으로 한때 정혜인 패션이 주목받기도 했죠. 예를 들어 노란기보다 회색기가 많은 쿨 베이지색 코트에 흰 면티와 청바지를 매치한 캐주얼한 코트룩, 아니면 하늘색 셔츠에 밝은 회색 니트를 매치한 댄디한 레이어드 룩처럼 깔끔하고 수수한 스타일링이 정말 찰떡이네요.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정혜인 씨와 같이 호흡을 맞췄던 손예진 씨 역시 대표적인 여름 쿨톤이기도 하죠. 그럼 자세한 스타일링은 다음 두 번째 파트에서 알아볼게요. 퍼스널 컬러 매거진 두 번째 파트, 여름 쿨톤을 위한 스타일링입니다. 여름 쿨톤의 키워드를 보면 시원함, 깨끗함, 부드러움, 단아함인데요. 대체로 강한 느낌의 단어들은 없죠. 마찬가지로 여름 쿨톤을 위한 색상을 보면 선명함이 강할수록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색상이 선명할수록 화려한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선명한 것보다는 탁한 색상일수록 분위기 있는 이미지를 잘 드러낼 수 있죠. 파스텔 핑크, 연보라,
그리고 라이트 블루 그레이처럼 색상이 튀지 않는 파스텔 계열이 잘 어울린답니다. 무엇보다 흰색과 파란색 톤의 기운이 느껴질수록 여름 쿨톤의 시원한 이미지가 극대화될 수 있죠. 그리고 맑고 깨끗한 여름 쿨톤에겐 검정색보단 흰색과 회색이 섞인 밝은 색상이 잘 어울려요.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 색을 매치한다면 다소 피곤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추천사항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레드벨벳의 안녕 여름이었습니다. 먼저 헤어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여름 쿨톤은 염색한 머리보다 원래 자신의 머리색이 가장 잘 어울려요. 그래도 염색을 하고 싶다면 몇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 흑발, 금발, 오렌지색은 피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여름 쿨톤 염색에서 노란빛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관건이죠. 하지만 이러한 색상을 완전히 피하기보단 대체할 만한 색상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흑발의 경우 검은빛이 많이 강한 게 아닌 부드러운 검은색이라면 잘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노란기가 도는 브라운 색상을 원한다면 회색기가 섞인 애쉬 브라운으로 고르면 되고요. 이제 패션 부분을 살펴볼까요? 여름 쿨톤에게 주로 카키, 버건디, 황갈색이 잘 어울리지 않는데요. 컬러가 얼굴에 직접적으로 반사되지 않도록 이러한 워스트 컬러는 아우터나 하의로 매치해봐요. 대신 잘 어울리는 컬러의 밝은 옷을 얼굴과 가까이에 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계, 팔찌, 목걸이와 같은 아이템들은 골드보단 깨끗한 느낌의 실버가 잘 어울린답니다. 조시던의 쿨 윗 잇 듣고 온 뒤 브록편으로 넘어갈게요. 컬러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 퍼스널 컬러 매거진 브록편입니다. 브록에서는 여름 쿨톤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선정하여 색질 심리 검사를 소개합니다. 비록 한 가지 색상으로만 완벽하게 모든 심리와 성향을 파악할 순 없지만 좋아하는 색상을 통해 대체로 그 사람의 정서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시원하고 청량한 여름 쿨톤에게 어울리는 컬러, 바로 파란색으로 선정했습니다. 검은기가 들어간 어두운 남색이 아닌 맑은 파란색 말이죠. 파란색은 마음을 고요함으로 이끄는 색인데요. 그런 파란색을 좋아할 땐 조용한 기분일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용하다는 건 차분히 생각할 때, 혹은 자신을 들여다봤는데 마음이 매우 지적인 모드로 돌입했을 때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시련이나 이별 등 상실감을 느낄 때에도 파란색에 끌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땐 충분히 파란색에 잠겨 슬픔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란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떠할까요? 겉으로 침착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차분함을 유지한다고 해요. 상황에 따라 참신한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감수성이 풍부하며 강한 신념을 갖기도 하는데요. 시인, 철학가, 작가의 직업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낭만적이고 순수한 여름 쿨톤의 분위기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브록에서 살펴본 내용은 100% 믿기보다 가볍게, 재미로 알아가는 것이 좋겠죠? 그럼 퍼스널 컬러 매거진 브록편,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청량하고 청순한 여름 쿨톤에 대해 알아봤어요. 자신이 여름 쿨톤인 것 같다는 분들 계신가요? 시원하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어울리는 최고의 스타일링 찾길 바랄게요. 자신의 이미지가 돋보여야 할 때는 퍼스널 컬러를 적극적으로 참고해도 좋지만 일상에서까지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어요. 어울리는 톤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 있기 때문에 특정 톤이 베스트라고 해서 그 특정 톤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보다 더 자세한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알고 싶다면 전문적인 상담 또는 자가진단 테스트를 추천해드려요. 그럼 다음 주도 알찬 매거진으로 찾아뵐게요. 치스비치의 썸머러브 들으며
이번 주 퍼스널 컬러 매거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서영, 기술의 박성필, 진행의 전 윤상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나긴 겨울 지나 어느덧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